예, 수업 시작하죠. 어, 엑스트라 동영상 강의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유튜브에 올린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윅 1에 보니까 사람들 아직 많이 안 왔던데, 예, 여기 아직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출석 체크를 할 거고요. 그래서 윅1은 그렇고 윅2는 저거 보니까 관련된 동영상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확률 문제가 별로 안 나왔던 것 같아요. 임용고사 문제에서. 예. 그래서 윅3 요번 주죠. 윅3는 요 조건부 확률이고 그다음에 윅4, 5, 6, 7 중간고사 때는 안 하고 9, 10, 11, 12, 뭐 이렇게 지금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계속 동영상 링크를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강의하는 거는 여기에 올려드리고 있고요. 동영상 강의한 거, 녹화한 거를 여기다 올려드리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임용고사 문제 해설이라고 해서 제가 지난주하고 요번 주하고 최신 거를 쭉 풀었는데 그리고 최신 거 딱 풀고 나니까 그 전에 것까지는 다 풀었던 것 같은데 2021 아니 언제지? 2000 잠깐만요.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제가 2025년부터 쭉 해서 2020년까지 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는 제가 동영상을 올렸고요. 그리고 여기 뒤에는 사실은 전에 동영상에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찍을까 안 찍을까 좀 고민은 하고 있는데 옛날에 있는 동영상에다가 거기 링크만 업데이트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문제가 저기 여기 저가 푼 것 중에 한 문제인가 저가 잘못 푼 게 있어요. 그걸 찾아주세요. 그러면 그거를 그거 잘못 푸는 거를 저한테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 부분만 다시 동영상을 찍어서 예, 하겠습니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 문제들이 조금씩 좋아지는 것 같아요. 확률 통계 문제가. 옛날에는 조금 조합론적인 문제들이 좀 있었는데 조금씩 그런 종류의 문제들은 조금 줄어들고 본연의 확률 통계 문제들이 좀 있는 것,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패턴을 보니까 어, 두 번 시험 보는 왜 두 번 시험 보는지 모르겠는데 A, B가 있더라고요. 근데 A의 한 문제, B의 한 문제 그런 식으로 항상 나오더라고요. 확률 통계 문제가. 오케이. 그래서 동영상 엑스트라 동영상은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할 테니까 여기 아직 댓글을 안 쓰신 분들은 댓글에다 이름을 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얘기해야 될 거는 conditional probability예요. 지난 시간에 conditional probability를 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conditional probability를 할 텐데 이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거 이해하면 어, 예, 어,
이해하면 이해도 좀 어렵긴 한데 이해 못하고 공식만 습득을 해서 그 공식에다 대입을 해서 어떤 계산을 하면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어, 정확하게 conditional probability가 정확하게 어떤 걸 의미하는지 그걸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걸 사용을 해야지 단순히 기계적으로 정의를 외워가지고 그 정의의 도입 그 공식에다가 숫자 대입해서 계산하고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을 할 거예요. 처음에는 뭐 어떻게 넘어갈 수 있어도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 아이디어를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할 텐데 이 conditional probability가 있고요. 뒤에 보면 conditional expectation이 있어요. 그 두 부분이 어려워요. 내용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오늘 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conditional probability의 정의예요. 이게 뭘 얘기하냐면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 발생한 상황 하에서 D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얼마일까 계산을 하는 거예요. 공식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요 의미가 중요해요. 이게 A라는 사건이 발생한 상황에서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의미해요. 이그젬플을 설명을 할게요. 제가 이거 맨날 사용하는 이그젬플인데 최근에 넷플릭스에 보니까 이거를 써먹더라고요. 까먹었는데 넷플릭스에 어떤 드라마였는데 제목이 까먹었는데 이게 원래 옛날에 디어 헌터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디어 헌터 이게 A인가? 사슴인데 사슴 A예요, E예요? A예요? 오케이. 디어 헌터라는 영화 아시나? 이건 대여 같은데? 이 같은데? 예. 이 영화입니다. 1978년도 영화네요. 이게 베트남전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정확하게 내용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미국의 어떤 동네에 있는 친구들이 베트남 전쟁에 다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좀 트라우마도 받고 뭐 그런 영화인데 예, 그 제가 기억하는 게 요 포스터입니다. 이게 뭐냐면 러시안 룰렛을 해요. 러시안 룰렛 아시나? 몰라요? 알아요? 오징어 게임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요? 오징어 게임 2에서. 그죠? 오징어 게임이네요. 거기에서 나왔는데, 예, 아, 이 러시안 룰렛이 이 디어 헌터 영화를 보면 두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 나오고 맨 마지막 근처에서 나오는데, 이 하는 방법이 달라요. 근데 그 오징어 게임 2에서 나온 거는
세컨 버전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러시안 룰렛의 퍼스트 버전하고 세컨 버전을 설명을 할게요. 오징어 게임 다 보셨나? 안 봤어요? 저도 보다 말았는데. 오케이. 봅시다. 퍼스트 버전이에요. 버전 1이에요. 플레이어가 2명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하고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그래서 심판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총알이 여섯 개 들어가는 총일 거예요. 저기억이 맞다면 총알이 6개 들어가는 총이에요. 거기다가 총알을 하나를 넣습니다. 그리고 심판이 이걸 돌려요. 이걸 휙 돌려요. 그리고 A한테 줍니다. 그러면 A가 그 권총을 머리에다 겨냥을 하고 격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놀이새라고 그러는데 놀이새가 이 6개 중에 하나를 탁 쳐요. 그러면 거기에 총알이 들어가 있으면 그 놀이새가 탁 치면 그 총알이 튀어나가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probability A는 뭐냐면 A가 이게 탁 격발을 했을 때 총알이 나갈 확률이 얼마일까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걸 휙 돌려가지고 A한테 줬어요. 그랬을 때 A가 그걸 머리에 대고 격발을 했을 때 총알이 나갈 확률. 예? 6분의 1이죠. 6분의 1이에요. 오케이. 근데 처음에 총알이 안 나갔어요. A가 땅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이 버전 1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판이 권총을 회수를 해서 그걸 다시 돌려요. 다시 돌리고 B한테 줘요. 그랬을 때 B가 격발을 했을 때 총알이 나갈 확률이 어떻게 돼요? 6분의 1이죠. 그죠? 이게 버전 1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자, 이제 버전 2로 가보죠. 버전 2입니다. 처음에는 똑같아요. 심판이 6개 구멍 중에서 하나 구멍에다 총알을 넣고요. 그걸 돌려요. 그래서 그걸 A한테 줍니다. 그래서 A가 격발을 해요. 그랬을 때 A가 격발을 했을 때 총알이 나갈 확률은 6분의 1이죠. 그죠? 변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만약에 격발을 했는데 총알이 안 나갔어요. 그러면 버전 2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심판이 총을 그대로 회수해서 B한테 줘요. 이게 오징어 게임 2에서 이 버전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지? 공유하고 이정재가 이거를 해요. 저 기억이 맞다면 이정재하고 공유하고 요 버전 2 게임을 해요.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정재가 총을 쐈는데 총알이 안 나갔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유가 받아서 이제 격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총알이 나갈 확률은 어떻게 돼요? 5분의 1입니다. 이 총이 어떻게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냐면
격발을 딱 하면 그 다음에 이게 한 클릭 옆으로 돌아갑니다. 이 권총이 한번 한 클릭, 그러니까 이게 그 저기 지금 구멍이 6개 있잖아요. 그게 한 칸 옆으로 가요. 그래서 그 다음에 격발을 하면 그 다음 군역을 치게 돼 있어요. 이해되셨나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그러면 오케이. 한 번 더 해보죠. 오케이. 처음에 A가 했는데 A가 격발을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B가 격발을 했는데 B가 실패를 했어요. 그러면 세 번째로 A가 격발을 했는데 총알이 나갈 확률이 어떻게 돼요? 4분의 1이죠? 그죠? 오케이. A1이 실패, B2가 실패, A3가 실패. 그랬을 때 B4가 성공할 확률은 3분의 1이죠. 그죠? 예. 그래서 쭉쭉쭉쭉 하면 2분의 1, 요 확률이 2분의 1로 갔다가 최종적으로 1이 됩니다. 오징어 게임 2를 보면 최종적으로 공유가 요 상황에서 격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유가 시즌 아웃 돼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버전 1하고 버전 2하고 플레이하는 룰이 다릅니다. 그죠? 예, 버전 1하고 버전 2가 플레이하는 룰이 다르고요. 그거에 따라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가 다르게 작동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이제부터 잘 들어보세요. 오케이. 자, 요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입니다. 조건부 확률의 정의가 뭐냐면, 오케이. 이정재가 격발을 했는데, 이정재가 죽지를 않았어요. 지금 요게 A라는 사건이 처음에 이정재가 먼저 스타트했다고 그러죠. 이정재가 격발을 했는데, 이정재가 죽지를 않았어요. 버전 2입니다. 그 다음에 공유가 격발을 해요. 여기 A라는 게 이정재가 격발을 했는데 이정재가 죽지를 않았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이제 그 다음에는 공유가 해야 되거든요. 공유가 격발을 했을 때 총알이 발사될 확률을 요 조건부 확률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이걸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요렇게 정의합니다. 요렇게 정의해요. 왜 요렇게 정의하는지는 나중에 생각을 할게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묻고 싶은 건 이거예요. 이정재가 맨 처음에 격발을 했을 때 이정재가 죽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공유가 격발을 했을 때 공유가 죽을 확률이 얼마라고 그랬죠? 5분의 1이라고 그랬죠. 그 5분의 1이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나요? 여기 공식을 이용해서 계산했나요?
아니죠. 어떻게 계산했냐면, 오케이. 자, 보세요. 그걸 어떻게 계산을 했을 거냐면, 오케이. 이 6개 구멍이 있는데, 처음에 이정재가 어딘가를 때렸어요. 그런데 총알이 안 나갔죠. 그러니까 이정재가 여기 어딘가를 때린 겁니다. 이정재가 격발을 한 건. 그러면 이제 5개가 남았고요. 그러면 공유는 그 다음에 격발은 이 5개 중에 어딘가를 때릴 거예요. 그러니까 5가지 초이스가 있죠. 그 중에 총알이 있는 군역은 하나죠. 그러니까 5분의 1이다. 이해되셨나요? 이걸 계산을 할 때 오른쪽에 있는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지 않아요. 우리가 계산한 건 어떻게 계산했냐면 A라는 상황이 발생한 한 상황 속에서 전체적으로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고 그 중에 A가 발견되는 경우의 수가 얼마냐 그걸 계산을 카운팅을 한 거지. 오른쪽에 있는 포뮬라 요건 정의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정의를 이용을 해서 5분의 1이라는 숫자를 만들어내지 않았어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적에는 정의를 이용을 하는 경우는 한 10가지 정도의 경우가 있다고 그러면 한 번 나올까 말까 해요. 거의 정의를 이용해서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샘플 스페이스가 어디냐를 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벤트는 뭔가 그 경우의 수를 카운팅해서 그걸 계산을 하지 오른쪽에 식에 있는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하지를 않아요. 보통은.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이제 오른쪽 식을 설명을 할게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 여기가 전체 집합이고요. 여기가 A, B 이렇게 됐다고 그러죠. 그래서 0.1, 0.2, 0.3, 0.4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각각의 이벤트가 발생할 확률이 10%, 20%, 30%, 40% 하면 50%, 100%가 됩니다. 자, 그러면 A가 발생을 했어요. 예? A가 발생을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제 A 바깥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A 바깥에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A가 발생했기 때문에 A 바깥의 경우는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토탈이 1이 아니죠. 토탈이 0.5밖에 안 되죠. 그죠? 토탈이 1이 돼야 되거든요. 이 probability measure려면. 그러니까 이걸 리스케일을 해야 돼요. 이거는 사실 0.5로 나눠주고. 그러면 오리지널리 0.2라는 거는 사실은 0.4가 되는 거고요. 오리지널리 0.3이라는 거는 0.6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0.4고요. 여기가 0.6이에요.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B가 발생할 확률은 60%인 거예요. 근데 이 숫자들을 보면 지금 0.5라고 써 있는 게 여기 있는 probability예요. 그 다음에 여기 0.3이라고 써 있는 거는 probability A intersection B예요.
그래서 정의가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하지만 정의를 이용을 해서 계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컨디셔널 프로바빌티를 계산했는지 이해를 하면 정의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예, 사실은 우리가 그 오징어 게임 그 시츄에이션을 생각을 해보면 A라는 사건이 발생을 하면 그 사건 내에서 경우의 수를 카운팅을 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그것만 이해를 하면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의 정의고요. 사실은 조건부 확률의 정의보다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지금 요 식이 어떻게 나온 거냐면 요 probability를 이쪽 왼쪽으로 옮긴 거거든요. 그죠? 이걸 체인 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요 체인 룰은 A 인터섹션 B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을 할 때 보통 요 체인 룰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A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A가 발생했다고 치고 B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서 곱해 준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 체인 룰이 더 많이 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조건부 확률을 계산하는 이유는 이 체인 룰을 사용하기 위해서 계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 번 더 가면 지금 이게 A 인터섹션 B의 확률입니다. A, B의 확률이에요. 그러면 A, B가 발생했다고 치고 C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해서 곱해버리면 A, B, C가 발생할 확률이 돼요. 그래서 쭉쭉쭉 A, B, C, D 똑같은 양태로 갑니다. 이게 체인 룰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에 베이스룰을 설명을 할게요. 베이스룰은 뭐냐면 요 컨디션 당하는 이벤트하고 컨디션 하는 이벤트하고 그 오더를 바꿔치기를 하면 지금 여기 보면 B 컨디션 A고요. 요거는 A 컨디션 B거든요. 그 오더를 바꿔치기를 하면 같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probability A 기분 B 요건 읽는 방법이 probability of A 기분 B라고 읽습니다. 네? 그리고 probability B 기분 A 순서가 바뀌었죠? 그러면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같은 게 아니에요. 같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다 팩터를 곱해주면 어떤 팩터를 곱해주냐면 이 팩터를 곱해주면 이게 같아져요.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곱하면 이게 뭔가요? 좀 전에 체인룰 봤죠? 체인룰에 의하면 이게 뭐예요? probability A intersection B. 그 다음에 요거를 요쪽으로 옮겨서 요거랑 붙이면 요것도 probability A intersection B. 오케이. 그래서 예, 컨디션 당하는 놈하고 컨디션 하는 놈하고의 위치를 바꾸면 다르지만 거기다 코렉션 팩터를 곱해주면 같아진다는 게 베이스 룰이에요. 그 다음에 토탈 프로버비티 룰이라는 걸 설명을 해보죠. 어, 어, 이렇게 저 그림을 좀 그려볼게요. 여기가 오메가고요. 예, 여기가 A예요. 내가 원하는 건 A가 발생할 확률을 계산하고 싶은데 이게 B1, B2, B3가 이렇게 디스조인트하게 오메가를 쪼갠다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가 디스조인트 하죠. 그리고 그걸 다 붙이면 A가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있는 매스 계산하고 여기 있는 매스 계산하고 여기 있는 매스 계산해서 더하면 A에 어사인된 매스가 계산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게 total probability rul이에요. 그래서 예, probability A는 지금 probability A, B, K 지금 3개인 경우로 할게요. 그래서 B1, B2, B3가 성질을 만족을 해야 돼요. 어떤 성질을 만족을 해야 되냐면 B1, B2, B3가 디스조인트 하고요. 그걸 유니언하면 오메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체인 룰을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걸 total probability rul이라고 불러요. 지금 여기 세 개인 경우를 했는데 지금 n 개인 경우로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통은 베이스 룰하고 토탈 프로바빌티 룰하고 섞어서 씁니다. 이렇게 여기는 그러니까 오메가가 BK의 디스조인 유니언으로 표현이 됐을 때 A가 주어진 상태에서 B1이 발생할 확률은 이렇게 바꿔치기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요 A라는 확률을 좀 전에 봤던 total probability rule을 써서 이렇게 바꿔치기가 가능해요. 티피컬리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별로 재미가 없죠. 이그젠플을 보면 이게 얼마나 쇼킹한 건지 이그젠플을 하나 보여주죠. 아, 아,
이 문제인데요. false positive라는 문제인데요. 요 문제는 요 문제 얘기할 때 저는 항상 그 에이즈랑 관련돼서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한 20년 전, 30년 전에는 에이즈 걸리면 다 거의 100% 죽었거든요. 근데 요새는 컨트롤업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아, 근데 그래서 그냥 에이즈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시츄에이션은 에이즈가 걸리면 직방으로 죽는다. 뭐 그런 시츄에이션으로 생각을 해볼게요. 옛날에 그랬어요. 한 2, 30년 전에.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에이즈를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혈액으로 테스트를 한다고 치죠. 그래서 어, 이게 95% effective detecting certain disease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람이 에이즈에 걸렸는데 이 사람한테 혈액으로 테스트를 해보면 95% 확률로 에이즈가 디텍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 확률로 디텍트가 안 되고 그 다음에 false positive라는 게 여기서 이런 시츄에이션에서 파지티브라는 건 양성 반응이라는 거고요. 양성 반응은 병이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false positive는 뭐냐면 이 사람이 질병이 없어요. 질병이 없는데 블러드 테스트를 해보니까 파지티브가 나온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걸 false positive라고 그래요. 그게 1%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false positive가 1%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질병이 없는 사람한테 테스트를 했을 때 99% 확률로 테스트가 질병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고 1% 확률로 질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테스트든 100% 확실한 건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 면은 굉장히 좋은 테스트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요거 맨 처음에 요 강의 노트 만들 때 우리나라의 에이즈가 얼마나 됐었 지금은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제가 요 강의 노트 만들 때 얼핏 듣기로 10,000명에 1명이라고 그랬거든요. 에이즈 환자가. 예. 그래서 지금 파퓰레이션에서 0.01%가 에이즈 환자다. 그렇게 가정을 한 거예요. 상황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상황을 정리를 해볼게요. 그래서 이벤트는 어떻게 표시했냐면 캐피탈 H는 실제로 이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요. 스몰 h는 블러드 테스트 결과 건강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캐피탈 D는 이 사람이 실제로 디지즈가 있는 거예요. 질병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스몰 d는 테스트가 질병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벤트를 이렇게 표시를 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냐면 처음에 나오는 95%는 뭐냐면 디지즈가 있는 사람을 테스트했을 때 디지즈가 있다고 얘기할 확률이 95%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캐피탈 D인 상황 속에서 스몰 d일 확률이 0.95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질병이 있는 사람한테 테스팅을 했을 때 질병이 없다고 테스트가 얘기할 확률이 5%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은 false positive가 1%라고 그랬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건강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테스트를 했는데 false positive가 나오는 게 1%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건강한 사람이 테스트 결과 테스트가 건강하다고 얘기할 확률이 99%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population에서 디지즈의 population이 10,000명당 1명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사람을 랜덤하게 뽑았을 때 그 사람이 질병이 있을 확률이 0.01%라는 거고요. 그 사람 랜덤하게 우리가 사람을 뽑았을 때 그 사람이 건강할 확률이 99.99%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나요? 이해되셨어요? 오케이.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상황은 이래요. 친구랑 점심을 먹었어요. 친구랑 점심을 먹었는데 친구 아빠가 병원에 있어. 병원에서 이거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친구 아빠가 일로 와봐, 일로 와봐. 그래가지고 공짜로 테스트 해줄게. 그래서 테스트를 했어요. 이해되세요? 예, 그래가지고 봤더니 걔 아빠가 갑자기 며칠 있다 전화를 해가지고 야 잠깐만 나와 볼래?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테스트 결과가 질병이 있다고 나온 거예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러면 상황은 이거예요. 테스트를 했는데 에이즈가 있다고 나온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이 사람이 에이즈가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해되셨죠? 친구랑 밥 먹었는데 친구 아빠가 야, 너 테스트 결과가 에이즈가 있다고 나왔어. 그렇게 된 거예요. 상황이. 그랬을 때 실제로 내가 에이즈가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이 블러드 테스트가 굉장히 정확한 블러드 테스트거든요. 그죠? 보세요. 질병이 있는 사람은 질병이 있다고 95% 확률로 얘기하고요. 건강한 사람은 건강하다고 99% 확률로 얘기하는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테스트예요. 그런데 그 애가 나한테 나 질병이 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실제로 내가 질병이 있을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질병이 있을 확률이? 높을 것 같아요? 낮을 것 같아요? 높을 것 같죠? 예. 계산을, 질병 예. 있을 확률이요? 예. 낮을 것 같아요. 그렇게 높지 않아요. 왜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 질병에 걸린 사람 자체가 매우 적기 때문에 예. 맞아요. 이게 굉장히 희귀한 질병이기 때문에, 예, 그래요. 계산을 하면 1%, 1%. 아, 일단 수식부터 보죠. 자, 테스트 결과가 질병이 있다고 했을 때 질병이 있을 확률이에요. 오케이? 그러면 보면 지금 요게 여기 어디에도 없어요.
그죠? 여기에 인포메이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일 비슷한 게 요게 있어요. 순서가 바뀌어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야겠죠? 바꾸면은 이 순서를 바꾸면은 확률이 달라지죠? 그죠? 근데 코렉션 팩터를 곱해주면 같아진다고 그랬죠? 요거 곱하고 요걸로 나눠주면 같아져요. 왜냐하면 요게 위가 D, 캐피탈 D 인터섹션 스몰 D고요. 요 밑에 있는 거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그것도 똑같은 확률이에요. 그죠? 베이스 룰입니다. 그 다음에 요 probability small d를 어떻게 나눌 거냐면 실제로는 건강한 경우하고 실제로도 건강하지 않은 경우 두 가지로 나누고요. 그러면 요게 small d intersection capital D고요. 요게 small d intersection capital H예요. 요게 total probability 룰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아이덴티티는 베이스 룰이고요. 두 번째 거는 뭐냐 하면 요거예요. 요거. 요 D라는 이벤트가 있는데 D라는 이벤트를 캐피탈 D하고 캐피탈 H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probability DD고요. 그거는 probability D 이렇게 한 거고 체인 룰에 의해서 그 다음에 여기는 probability DH고 이렇게 이게 아까 total probability라고 불렀던 거고요. 오케이.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각각의 항은 여기에 다 있어요. 이거 다 때려 놓으면은 계산하면 1%가 안 나와요. 이해되셨나요? 이거 이 문제를 저 딸이 한 10년 전인가 대학생 때 이거 공부하다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막 설명을 해줬더니 이해가 안 가. 이런 거야 그러면서 저한테 그림을 하나 그려줬어요. 정확하게 이 상황입니다. 보세요. 위에 그림을 보세요. 위에가 전체 파퓰레이션이에요. 전체 파퓰레이션인데 그 중에 보면 10,000명 중에 한 명이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캐피탈 H가 99.99%고요. 캐피탈 D가 0.01%예요. 그죠? 이 모든 사람들한테 블러드 테스트를 했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건강한 사람은 1%의 확률로 false positive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1% 건강한 이 99.99%에 있는 사람 중에 1%만 디지즈가 있다고 블러드 테스트 결과가 얘기를 할 겁니다. 그 다음에 디지즈 있는 사람들은 95%의 확률로 디지즈가 있다고 사람들이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99.99가 나오고요. 여기는 0.95가 나와요. 그러면
요거 전체를 1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토탈 더하면 1이 아니잖아요. 그죠? 토탈 더하면 1이 아니죠. 여기 BP는 뭐냐면은, 퍼센테지의 퍼센테지를 의미합니다. 어쨌든, 요거 BP 떨구고 생각을 하면, 왼쪽은 99.99고요. 오른쪽은 0.95예요. 그러면 더하면 1이 아니죠? 그러니까, 더하면 1이 되도록 나눠줘야 돼요. 99.99 더하기 0.95로 더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1이 되겠죠. 그죠? 그랬을 때 실제로 디지즈가 있을 확률을 계산하면 여기가 0.95 나누기 99.99 더하기 0.95를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요 숫자 여기 0.95가 있죠. 0.95가 있고 여기 네. 숫자가 조금 안 맞는 것 같은데 잠깐. 그래서 지금 보면 전체 모든 여기 전체 파퓰레이션이고요. 그 모든 사람들을 블러드 테스트를 해서 질병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만 다 모으면 이렇게 돼요. 매스가.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실제로 질병이 있을 확률을 계산을 하면 0.95 나누기 99.99 더하기 0.95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계산을 하면 1%가 안 된다는 거. 이해되셨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메인 포인트는 원래 그 질병이 10,000명 중에 1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만약에 이게 10,000명 중에 1명이 아니고 100명 중에 1명, 한 1% 정도의 확률이 있다 그러면 이 확률이 확 올라갑니다. 이해되셨어요? 이게 false positive라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몬티홀 문제를 좀 설명하죠. 몬티홀 문제는 이 사람이 몬티홀이거든요. 젊었을 때 사진이고요. 이 사람이 옛날에 TV 쇼 호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그게 아마 Price is Right인가? 그 굉장히 파퓰러한 TV 쇼였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이런 종류의 쇼는 안 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에 워낙 유명을 해서 몬티올 프로블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어떤 쇼인지 지금부터 설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게임쇼에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문이 세 개가 있어요. A, B, C 세 개 있어요. 그래서 문을 하나 선택을 해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B를 선택을 했다고 그래봐요.
그러면 이 세 개의 문 중에 이 하나의 문에는 자동차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꽝입니다. 그래서 보통 꽝은 염소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자동차가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게 자동차면 자동차를 획득을 하는 거예요. 염소면 꽝이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세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데 그게 자동차면 여러분은 자동차를 가져가는 거예요. 근데 이 게임이 어떻게 진행이 되냐 하면 처음에 내가 A, B, C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요. 오케이? 그러면 몬티가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 중에서 하나를 열어줘요. 그래서 여기에 자동차가 없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바꿀래 말래 물어봐요. 바꾼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요. 바꾼다 그러면 이쪽으로 가는 거고 아니면 아니 나는 안 바꿀래 그러면 오리지널로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문제는 이거예요. 전략을 구사를 하는데 첫 번째 전략은 스테이 하는 전략이에요. 두 번째 전략은 체인지 하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간단한 케이스를 생각을 해보죠. 전략 1. 그래서 이 경우에는 뭐냐면 처음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해요. 그러면 몬티가 문을 열어줄 거고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두 개의 문 중에 하나의 문을 차가 없는 문을 열어줄 거고요. 그러면 나는 몬티가 바꿀래 말래 물어봤을 때 나는 그냥 스테이를 하는 전략이에요. 그랬을 때 probability car는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어떻게 될까요? 네? 3분의 1이죠.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차가 있고 그냥 나는 거기서 하나를 찍었을 뿐이에요. 그죠? 맞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스테이 하는 전략을 구사를 하면은 내가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3분의 1. 두 번째 경우를 생각을 해요. 이거는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처음에 어, A라는 걸 어떤 사건이라고 할 거냐면 처음에 차를 선택한 경우에요. probability car 기분 A를 계산해 보죠. 전략 2에서 전략 1 여기는 전략 1이라고 해서 1이라고 쓸게요. 자, 전략 2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내가 계산하려고 하는 건 처음에 내가 차를 처음에 선택한 문 뒤에 자동차가 있을 때 내가 전략 2를 구사를 하고요. 그랬을 때 최종적으로 내가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얼마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상황은 이래요. 자동차가 어디 있는데 처음에 내가
자동차가 있는 문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 그러면 몬티가 어느 문을 열어주겠죠?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 중에서 자동차가 없는 문을 열어주겠죠. 그리고 나는 체인지 한다고 그랬죠. 두 번째. 그러면 체인지를 해요. 그러면 내가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예? 지금 A는 어떤 상황이냐면 처음에 차가 있는 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면 몬티는 그 문 안 열어줄 거고, 이 문을 지울 거거든요. 문을, 여기를 어딘가 열어줄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나는 여기서 이쪽으로 갈 거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네? 너무 없죠? 자동차가 없죠? 0이에요. 처음에 내가 선택한 문에 자동차가 없는 경우를 생각을 해봐요. 그랬을 때 내가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처음에 내가 여기를 선택을 했다고 그랬죠. 처음에 내가 여기를 선택했어요. 그러면 몬티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두 개의 문 중에서 자동차가 없는 문을 열어줘요. 그러니까 여기를 열어주겠죠. 그러면 나는 체인지를 하니까 이쪽으로 가겠죠. 그러면 내가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어떻게 돼요? 예? 예? 1이죠, 1. 그죠? 예. 자, 그러면 지금 조건부 확률을 계산한 거예요. 그 조건 속에서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을 계산을 한 거거든요. 오케이. 그러면 예, 내가 세컨 스트래티지에서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은 두 가지 케이스입니다. 이 콤마 치기도 합니다. 인터섹션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제대로 선택을 했고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획득하는 경우하고 처음에는 잘못 선택을 했지만 내가 자동차를 선택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어요. 지금 이게 total probability rul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최종적으로 획득할 사건이 있는데 그거를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눈 거예요. A인 경우하고 A 컴플리먼트인 경우. 그러니까 요게 요 확률이고요. 요게 요 확률. 요게 토탈 프로버빌티로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probability A, probability car 기분 A. 두 번째 거는 probability A complement, probability car 기분 A complement. 요건 뭐예요? 뭐라고 불렀어요, 아까? 정이 바로 다음에 나온 건데. 네, 체인 룰이에요. 이렇게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좀 전에 조건부 확률이 6에 제로라고 그랬고요. 6에 1이라고 그랬어요. 6에 얼마일까요? 요거는 A 컴플리먼트라는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A가 뭐냐면 처음 선택한 문 뒤에 자동차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A 컴플리먼트는 내가 처음 선택한 문 뒤에 자동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확률이 어떻게 돼요? 예? 문이 3개 있죠? 그 중에 2개 문 뒤에 차가 없죠. 그, 예? 예, 그걸 정리를 하면 그러니까 체인지하지 않고 스테이 할 적에는 내가 최종적으로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3분의 1이에요. 근데 체인지하는 스트래티지를 사용을 하면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더블이 됩니다. 3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2가 돼요. 이해되셨어요? 이거 조금 헷갈릴 텐데 시뮬레이션을 한번 보죠. 옛날에 좋은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옛날에 뉴욕타임스에 굉장히 좋은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그게 사라졌어요. 그래서 좀 구린 시뮬레이션을 해볼게요. 자,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헷갈리기 때문에 처음에 문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요쪽 문 선택해 볼게요. 제가 이 문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몬티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2개 중에서 하나의 문을 열어줘요. 그러면 거기 자동차 없는 데를 열어줘야 돼요. 그럼 뭐 고트를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동차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뭐 바꿀래 말래입니다. 바꿀까요 말까요? 여러분이 선택하세요. 선택하세요. 바꿔요? Stay? Stay? 오케이, stay. Stay.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다시 한번. 어, 오케이. 이번에는 센터 누를게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은 문을 열어줬어요. 자동차가 없는. 여기에 자동차가 있을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내가 선택하지 않은 2개의 문 중에서 몬티가 하나의 문을 열어준 겁니다. 아까 스테이 했나요? 이번에 어떻게 할까요? 체인지 할까요? 이번에 체인지 해봅시다. 그러면 이쪽 문을 열어야죠. 오케이. 오케이. 이번에는 무조건 스테이 하는 경우로 가봅시다. 그러면 3분의 1 확률로 자동차를 획득하게 되어 있어요. 자, 스테이. 염소 나왔죠? 누가 적어줄래요? 스테이로 한 10번 해보고, 체인지로 한 10번 해보죠. 아, 오케이. 좀 적어주세요. 밑에 네? 지키고 있어요? 그러면, 오케이. 해봅시다. 스테이. 오케이. 스테이. 스테이.
이해되셨죠? 지금 이게 스테이 전략이고요. 이제는 체인지 전략으로 갈게요. 체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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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 오케이? 그래서 지금 시뮬레이션 좀 해봤는데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재밌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그 뉴욕 타임즈에 이 시뮬레이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요. 뉴욕 타임즈가 요새 돈이 없어가지고 옛날에 여기는 롤스로이스가 나와요. 어쨌든 이게 몬티올 프로블럼이고요. 여기서 얘기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stay 하는 거에 비해서 change 하는 전략을 구사하면 내가 자동차를 획득할 확률이 더블이 된다는 거예요. 예? 오케이. 오케이. 하나만 더 얘기하고 봅시다. 이 conditional probability도 probability measure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probability에 대해서 얘기했죠. probability가 7가지 성질을 만족한다고 그랬어요. 동일하게 다 만족을 합니다. 7개 성질을 다 만족해요. 그냥 뒤에다 컨디션 요새 옛날에 컨디션이라고 있었는데 술 먹고 마시는 요새도 있나요? 컨디션만 붙이면 돼요. 컨디션 B. 그러면 모든 이퀄리티, 이니퀄리티가 만족이 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7가지의 아이덴티티 혹은 이니퀄리티를 얘기를 했는데 컨디션을 붙여도 다 성립을 해요. 이해되셨나요?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도 프로버빌리티 메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난주에 얘기했던 7가지의 성질을 다 만족합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그젠플이 있는데 어, 어, 어디 있지? 음, 있나? 못 찾겠네.
여기 없네. 중요한 이그잼플이 있는데. 저가 쓴 책 타짜의 수학에 있는 이그잼플인데. 아, 그게, 음, 아, 그, 예, 예, 여기 없는데, 자료가. 예, 사실은 그 타짜의 수학이라는 책을 쓴 이유가 그 허영만의 타짜에 보면 컨디셔널 프로바빌티에 대한 개념이 있어요. 그냥 말로 설명을 할게요. 그 허영만의 타짜 1, 2, 3, 4 중 어디인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둘이 붙었 이제 포카 다 한다고 그랬죠? 그 주인공하고 한 사람하고 둘이서 이제 최종적으로 싸우는 겁니다. 최종적으로 싸우는데 음, 이름이 장텐가 박텐가 그런데 상대방은 후세인이라는 사람이고 후세인 아시나? 처음 들어요? 옛날에 사담 후세인이라고 있었는데 있는 게 돈밖에 없는 사람. 제가 에, 저 기억에 상대방은 후세인이고 이쪽은 박텐가 그럴 거야 아마 이름이. 둘이서 붙었는데 최종적으로 붙었는데 후세인이 올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박태가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박태가 가지고 있는 패가 기억이 안 나는데 엄청나게 높은 패였어요. 그래서 이 이제 박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박태가 가지고 있는 게 예를 들어서 포카드 정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엄청 높은 카드예요. 포카드면 킹 포카드일 수도 있고 좌우지간. 근데 상대방 패를 보면 상대방 패는 사실은 어, 어, 히든은 아직 안 받았거든요. 히든은 아직 안 받았고 그러면 히든을 안 받으면은 6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후세인이. 그죠? 그 중에 넉 장이 오픈돼 있고 2장은 히든이고. 그죠? 그래서 막 생각을 해보니까 어, 후세인이 노리고 있는 카드가 있어요. 후세인이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 로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아니고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이 사람이 노리고 있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플러시라는 게 확률이, 그러니까 이제 박태가 생각을 하는 겁니다. 후세인이 도대체 왜 배팅을 했을까?
풀 베팅을 했을까? 그래서 이 probability straight flush는 하고 계산을 얘가 계산 능력이 뛰어나요. 저는 계산 못 하는데. 예. 아, 챗GPT한테 물어보죠. 너무 어려운 걸 물어봤나? 예, 그냥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그럴게요. 테이블이 있을 텐데. 오케이, 여기 있네요. 세븐 카드네요. 세븐 카드에서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될 확률이 0.0279%. 근데 0.0279%의 확률을 가지고 후세인이라는 애가 올인을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맞아요? 아니, 누가 0.0279 확률을 노리고 올인을 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때 이제 주인공의 이 깨달음의 순간이 옵니다. 뭐냐? 지금 스트레이트 플러시의 확률을 아무런 조건 없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이트 플러시 확률을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맨 땅에서 7장의 카드를 딱 줬을 때 이것이 그 중에 5장의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될 확률이 0.0275-279%라는 거지. 지금의 상황은 뭐냐면 후세인이 올인을 한 상황이에요. 굉장히 많은 카드가 오픈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굉장히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그 주인공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은 지금 내가 계산하는 스트레이트 플러시의 확률은 그냥 맨 땅에서의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아니고 지금 주어진 상황에서 스트레이트 플러시를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막 추리를 해보니까 이 사람이 필요한 게 어, 특정한 카드예요. 어, 내가 자우자 좀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이 사람이 필요한 카드는 딱 한 장이에요. 이제 이 박태라는 애가 막 이제 모든 지금 오픈된 카드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최종 라운드니까.
오픈된 카드가 굉장히 많으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 후세인이 노리고 있는 카드는 딱 한 장이에요. 그리고 박태가 모르는 카드가 한 열 몇 장? 스물 몇 장? 열 장이라고 그래보죠. 예를 들어서 박태가 모르는 카드가. 그러면 후세인이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뜰 확률이 0.0279%가 아니고 10장 중에 한 장이니까 10분의 1인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정확하게는 10분의 1이 아니고 한 3%인가 그랬는데 그냥 심플하게 10분의 1이라고 그럴게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냥 맨 땅에서 내가 7장을 받아서 그게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될 확률은 0.0279%예요. 예? 그런데 지금 후세인이 올인한 상황 속에서 예? 후세인이 올인한 상황 속에서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저격이 정확하게 하진 않는데 스트레이트 플러시라고 그럴게요. 후세인이 노리는 카드가 나올 확률은 10장 중에 한 장이 후세인이 원하는 카드가 후세인이 히든 카드로 받으면 되는 거예요. 10분의 1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인포메이션이 들어와 있는 상태고요. 그 상황 속에서 스트레이트 플러시가 될 확률은 그냥 맨 땅에서 7장 받아서 거기서 스트레이트 플러시일 확률인 0.0279%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후세인은 올인을 했거든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카드가 오픈되어 있고 후세인이 받을 카드는 뭐 10장 중에 한 장인 거고. 그리고 후세인은 메이드는 아닌 거는 확실하고요. 후세인은 필요한 카드가 있어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가 지금 상황에서 필요한 경우의 수를 카운팅하면 10개라고 생각을 하면 그 중에 하나가 후세인이 노리는 카드예요. 그러면 이제 후세인이 이길 확률은 10분의 1인 거예요. 0.00279%가 아니고.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그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제가 다음 시간에 찾아서 조금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요. 이거 워낙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이거예요. 조건부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이게 정의인데 정의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조건부 확률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 가능한 경우가 몇 개인가, 그리고 그랬을 때 B인 경우가 몇 개인가를 카운팅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어요? 예. 제가 다음 주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그거 보면 이해하는데 확실히 도움이 될 겁니다. 사실은 타짜의 수학이라는 책을 그것 때문에 쓰긴 했는데 제가 여기 자료 있을 줄 알았는데 자료가 없네요. 질문 있어요? 수업 오늘 여기서 종료하겠습니다.